예, 저희 부동산 경고는 사실 이때뿐이 아니고 예전에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2007년하고 2008년 때 경고를 많이 들었었죠. 그 당시 제가 작은 부자 카페 활동할 시기인데 그래서 2007년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가라는 질문을 누가 저에게 던지신다면 일단 저의 답은 물론입니다. 물론. 그냥 그렇다. 예스가 아니라 이제 슈어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세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출이 가계대출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각국이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일본은 더더욱 심각하죠. 일본 그냥 거의 아베가 좀 막 돈 찍어내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금리. 2008년도에는 이제 그때부터 저금리로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지금까지 계속 낮춰온 거죠. 뭐 중간에 잠깐 올리기도 했지만은 각국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거 금리라는 카드가 존재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양쪽 하나의 카드, 금리 인하의 카드.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미국은 이제 제로금리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제로금리에 진입하겠죠. 코로나라도 힘들어질 테니까. 그럼 향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뭐 마이너스 금리로 만든다? 가능할까요? 향후에 이러고도 위기가 닥치면 향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양쪽 하나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자니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 인플레가 올 수가 있고 대출은 점점 늘어서 그죠? 대출은 점점 늘어서 이자만 계속 붙고 있고 물론 금리를 낮춰서 이자가 좀 적게 붙는 속도의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1년에 붙을 거 뭐 2, 3년에 붙게 해놔더라도 2년, 3년 지나면은 시간은 대출자의 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다 3번으로 가게 되지.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너무 많은 돈을 꿔줬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 8년 오르고 2008년 찍고 이제 정체 보이다 2012년까지 조금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진 폭이 예전 오른 폭에 비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일본처럼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거기는 뭐예요? 각국이 우리나라만으로는 힘들었을 거고 미국과 같이 전 세계와 같이 금리 인하하면서 양쪽 하나 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일본처럼 되지 않고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어요. 이때도 떨어져야 될 레벨을 더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적정가까지 찍지 않고 중간에 다시 재상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감안하면은 돈의 가치를 감안하면 지금의 버블이 그때보다 2007년보다 더 작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사상 최대의 돈질 양적 완화 및 사상 최대의 부채 그것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향후에는 그다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당장 오는 것보다는 약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도 멈춘 후에 버티거나 소폭 오른 후에 그 다음에 하락을 시작했죠.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파트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할 겁니다. 실거래가 허수아래로 계속 받칠 거라서 그게 실거래가가 아닐 거라서 의미는 없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나중에 투기는 잡지 않고 공급을 계속 늘리니까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도에 이렇게 장기 하향 12년까지 이런 장기 하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향후에 이렇게 오르게 만들어면서 여기서 막았다면은 장기 하향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오르게 돼서 더욱더 빚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향후 장기 하향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래서 이번 정부 때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향후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상승을 잡지 못했던 정부는 향후에 급락도 맞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급락하게 되면은 충격은 금융위기의 충격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요즘에 삶이 어려우신 분들 있나요? 그죠?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모든 걸 식당에 부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든 악재는 본인한테만 온 것 같고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곡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런 식의 위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만의 일들이 아닐 겁니다.
지금 식당 기업했다가 파산하는 분들 여러분의 일들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아파트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2007년에 혼을 냈어요. 너 이렇게 대출 많고 부동산으로 하면은 너 혼나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이 혼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꿀밤 몇 대 치고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가서 또 더한 일들을 해서 온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선생님의 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더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경찰관의 불방망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습니다.